예, 2023년 새해를 맞아 남구청을 방문하여 주요 업무 보고를 듣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성도 남구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성도 남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 1월 30일 본청 업무 보고에서도 보고받았지만 우리 포항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주요 사업들이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이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난 1월 30일 1차 본회의에서 본청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에 이어 남구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를 듣기 전에 남구청장님께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안성도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남구청 및 읍면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직 자치행정 과장입니다. 네, 이성문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선영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유흥건 산업과장입니다. 박혜영 건설교통과장입니다. 김석태 건축허가과장입니다. 다음은 읍면동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배 구농법장입니다. 최한두 연일업장입니다. 한복은 오천업장입니다. 정혜강 대송면장입니다. 오은용 동해면장입니다. 정종영 장기면장입니다. 김할수 호미곶면장입니다. 손정환 상대동장입니다. 윤은아 해도동장입니다. 최무영 성도동장입니다. 신구중 제철동장입니다. 청림동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윤우 제철동장입니다. 박재민 효곡동장입니다. 예, 신강수 대의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성도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희망찬 개면연 새해를 맞이해서 창의, 융합, 혁신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 건설을 위해 늘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백인규 의장님과 김일만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남구청 및 14개 읍면동 전 공직자는 올 한 해 흰남노 수해 복구 및 산불 예방 등 현장 중심 구정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3년도 남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남구청 구정 운영 방향입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 모두가 행복한 남구를 목표로 모두가 행복한 시민 공감 행정 실현, 읍면동 균형 있는 발전으로 도시 경쟁력 강화, 시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맞춤형 희망복지 실현, 시민의 일상이 더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 기반 시설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열린 구정 운영을 통해서 주요 과제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계로 도약하는 포항건설에 앞장서겠습니다. 2쪽, 3쪽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먼저 태풍 흰남노 재복구 사업 현황입니다. 지난해 제11호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소하천과 농로, 마랑길 등이 파손, 유실되고 상가, 주택이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어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습니다만 올해 본격적인 복구를 위해서
2,128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방하천은 경상북도에서 추진 중이며 우리 남구청에서는 소하천, 도로, 교랑, 세천 등의 사업을 6월 준공을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읍면동별 복구 현황을 참고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각 부서별 자료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1조 시민과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재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완전한 재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계 단계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번 달 19일부터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을 접수하고 주민 설명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해복구공사 주민 설명 시에 주민들께서 추가로 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공무원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요구해서 수해복구공사의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세천 및 마을 한 길의 경우 총 71건으로 7개 읍면지역에 1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오기 전에 완료하고 집중호우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2조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정비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불법 광고물 상시 단속 및 정비로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365 현장민원 처리반을 운영하여 주민 생활과 밀접한 불편 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도시미관 저해 요인을 신속히 제거하여 신뢰받는 공감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주민수건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농어촌 생활기반시설 및 주민 편의시설 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물론 살기 좋은 남구의 기반과 도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15조 행정구역 간 부정확한 자료 정비와 현장 측량을 통해서 지적 오류 사항 등을 정비하는 등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 및 지적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 지적 도면 정비 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4년까지 5개년 연차 사업으로 현재까지 연일읍, 호미곶면,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구롱포 일원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2억 7천만 원으로 장기면 지역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지적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6조 부동산 계약에 어두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상담 및 현장 동행을 수행하여 최근 사회 문제가 되는 전세 사기에 사회 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의 정착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거 취약계층 부동산 암심 계약 도움 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2022년도에 계획해서 2023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재 시 홈페이지, MBC 라디오 등을 통해서 홍보하였으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리플릿을 배부하여 적극 홍보 중에 있습니다. 1분기 내에 포스텍 교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추후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후 서비스 개선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위협하는 불법 중개 문제를 해소하여 시민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19조 행복한 시민, 누리는 시민의 복지 실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와 효율적인 대상자 관리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작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7,200명, 결식아동 2,130명, 무위탁 독거노인 260명, 경로당과 마을회관의 보수와 냉난방비 지원 270개소, 자원봉사 단체 지원 등 전체 367억 원을 투입하여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왔으며 또한 올해에도 400억 원의 예산으로 다양한 계층의 복지 수요를 반영한 맞춤 서비스로 시민 체감형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조. 쾌적한 도시,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시민 생활 행복권과 밀접한 환경 개선을 위해서 공단 등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오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해안가 등 주요 관광지에 대해서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 정화 활동 추진과 공중화장실 환경 정비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 남구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선진문화 구현에 행정력을 집중해 가겠습니다. 23조. 지방세입 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입니다. 금년 남구 지방세 징수 목표는 3,185억 원으로 도세 1,057억 원, 시세 2,128억 원이며 작년 당초 목표액 대비 9.1%인 266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 징수 실적은 12월 말 기준으로 최종 목표액 3,565억 원 대비 110%인 3,905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 계속되는 코로나19 감염병, 9월에 유지역에 내습한 태풍 흰남노 피해 및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여파로 석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고물가, 고금리와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 둔화로 세수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철저한 과세자료 관리와 부가 누락을 방지하고 정기분 지방세 납세 홍보 강화로 납기 내의 징수율을 강화함과 아울러 코로나19 태풍 흰남노 피해에 대한 세제 지원 등 시민 중심의 세정 업무 추진으로 2023년 지방세 세입 목표액 달성에 차질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24조.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 강화입니다. 지난 연말 결산 체납액은 237억 원으로 작년 9월 발생한 태풍 흰남노 피해에 따른 징수유예 72억 원이 포함되어 일시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지난해 코로나19 태풍 흰남노 피해에 따른 지역 경제 침체로 체납세 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79억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채권 등을 조기에 확보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실시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및 체납 차량 상시 번호판 영치, 콜센터 운영을 통한 소액 체납세 일소 등 지방세 체납액 징수 활동을 강화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하겠으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는 등 지속적인 체납 정리 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와 형평성에 맞는 공정한 세무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7조. 농업 기반 확충으로 농업인 소득 정대입니다. 지난해는 32억 원을 투입하여 농업 생산 기반 시설 확충 및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는 총 74억 원의 예산으로 7개 읍면 지역의 도로 농로 포장 35개소를 비롯하여 용배수로 정비 13개소, 수리시설 정비 7개소 등 농업 생산 기반 시설 보수와 농촌 생활 환경 정비, 재해복구 예방 사업을 통해서 농어촌 환경 개선과 읍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조. 산불 방지 총력 대응 안전도시 포항 건설입니다. 지난해에는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여 대형 산불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올해도 총 34억 원의 예산으로 남구청 1개소와 읍면동 11개소에 이미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첨단 장비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산불 진화대, 감시탑, 감시원, 읍면동 직원, 자생단체 등을 통한 신속한 감시와 범시민 홍보 활동 강화로 산불 발생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도록 하고 특히 우리 남구청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산림 연저 지역의 창고, 공장, 농막 소유자 및 경작자 등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서 비상연락망을 확보하여
건조 경보 시 매일 1회 이상 문자를 발송하고 읍면동의 산불 진압차를 동원하여 산림 연접 지역에 살수하는 등 산불 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여 안전도시 포항 건설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31조 안전한 도로 환경 및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재난재해에 강한 안전도시 포항을 만들겠습니다. 원래 82억 원의 예산으로 48개소의 관내 도로 유지보수 및 배수시설 유지관리와 함께 105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 25개소 교란 터널의 정밀 안전진단 및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13개소 소하천을 정비하여 차량 통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선제적인 재난 대응 인프라 구축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재예방 및 태풍 피해 복구입니다. 소하천 재취약 요인 해소를 위해서 61억 원의 예산으로 연일 국구림천 외 2개소의 소하천 정비 이양 사업을 마무리하고 치수 안정성을 확보하여 재재난 위험 지역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330억 원의 예산으로 태풍 오마이스 피해 복구 사업 3건과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입은 관내 도로 시설물 20개소 및 소하천 100개소에 대한 신속한 재복구 공사를 추진하여 피해 지역 주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불법 개발 행위 건절을 위한 대시민 홍보입니다. 최근 관내 아파트 신축 현장이 증가하여 반출 사토량 또한 증가함에 따라 불법 성토가 전년도에 비하여 급증한 상황입니다. 포항시 건설기계협회, 관내 아파트 신축 현장 등 관련 기관과 협업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관습적 인식을 개선하고 행정상의 피해를 방지하며 건전한 개발행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쪽 마지막으로 살고 싶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 정비 20동, 주택 개량 25동을 선정하여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활에 편리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 개선으로 농어민의 정주 여건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남구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안승도 남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에서 질의하시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요점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구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는 질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께 질의하실 의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상범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경제산업위원장 이상범입니다. 예. 이제 현재 우리 포항시가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것은 사실인데 여기 인구 면적 보고에 의하면 전체적인 통계 조사만 있지만 전년도 비율로 해서 몇 프로 정도 그 감소율이 있는지 여기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 지금 남구청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2022년도 1월 말 현재 22만 7,486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2021년도에 보면 23만 801명인데요. 3,315명이 좀 줄었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감소했는데 전체적인 각 과별로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예. 지금 전년도 그러니까 재작년도 오마이스 태풍권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는 부분들도 좀 있단 말입니다. 예. 있고 지금 흰나노 태풍이 지금 지방천은 이제 도에서 관장하는 거 세천 우리가 일명 세천이라고 그러죠. 예. 그쪽은 이제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3건이나 덜 돼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뭐 지천은 어쨌든 도에서 하는 하천은 좀 하지만 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우기가 다가오면 그 부분에 또 우리 지역 분들은 불안해하고 계실 거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기철 되기 전에 장마철 되기 전에 청장님께서 지도하에 꼼꼼히 찾아보시고
만반의 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또 재차 2차 발생이 됐을 때는 행정이 거기에 대한 그 좀 성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본 의원이 또 한 가지 지적해 볼 것은 CCS라는 CO2 이산화탄소 지금 저 해저에 지금 저장한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남구에 두 군데 있죠. 예, 두 군데인데 거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가 지금 현재 보면은 저 수협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탄소 포집 저장소라 해서 해상 CCS 실정 사업이 2020년부터 추진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수소 에너지과에서 추진했었는데요. 어저께 이제 그 송도 동주민센터에서 여기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있었는데 이것은 현재 이제 영일만 내에 있는 CCS 사업을 중단하고 100톤 정도 주입했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 추가하지 않는다는 그런 쪽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영일만 항 안에는 이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예. 영등하면 한국지질연구원에서 분명히 흥해의 그 시열 발전소 할 때도 염려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예. 지금 현재 해저에 한 800m 밑에 한 100톤 정도 이산탄소가 지금 저장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우리 뭡니까 연호 세월항호 그 진수식 할 때도 예. 그 위치를 봤습니다. 봤는데 이 부분은 물론 청장님과 우리 시장님이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거기 이제 콘크리트 타설로 그 부분을 시추공을 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막는 거 되는데 그거를 지질연구소나 또는 뭐 연구 단체 그 학술 자료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리 시의 책임성 있게 앞으로 감시 감독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사후에 어떤 그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밑에 그 과외 소수미 일일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가지고 산자부에도 몇 개 놓지 말고 예, 추진 사항을 이건 우리 포항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시와 협조를 해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아마 염려로 우리 재복구사 수해복구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난 9월 6일 날 우리 남구 지역에 집중으로 이렇게 피해가 많이 났습니다. 뭐 지방 하천은 물론이고 소하천, 세천, 뭐 마을안길, 교량 전부 다 해서 전체 이제 확정을 하고 의회에서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해주셔서 지금 현재 상황은 거의 지금 설계가 거의 완료 단계에 와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와 있고 그래서 설계를 빨리 해서 빨리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그 의견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해서 지난 19일부터 다음 2월 10일까지 각 마을회관에 또 경로당에 직접 가서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어서 최대한 반영하고 여기에 사업비가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주민 의견이 있으면 전문가들하고 또 공무원이 가서 직접 확인해서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재확인해서 이번 3월 추경에 예산을 더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서 추가적인 사업을 해서 원래 태풍 오기 전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추가적인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시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청장님,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난호 태풍이 발생했을 때 또 발빠르게 우리 남구청뿐만 아니고 우리 시 본청 공무원들이 밤낮없이 고생하신 것은 우리 시민들이 다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의회도 그런 부분에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진길 의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제 사선을 하면서
구청 업무보고를 여러 번 봤습니다만 정말 우리 구대의회가 많이 변하고 있다. 간부 공무원 소개 때 박수는 우리 구대의회 처음 치는 겁니다. 그 안에는 박수를 안 쳤거든요. 그만큼 우리 그 구대 의원님들이 지평부하고 소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이상범 우리 경제산업위원장님 말씀대로 정말 그 지난 힘남로 태풍 때 뭐 본청대로 많이 이렇게 역할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최일선에서 우리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들 그리고 지금 여기 뵈서 계시는 우리 그 읍면 동장님들 정말 큰 애 쓰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빌어 말씀을 좀 격려를 좀 보냅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하고자 했던 내용 중에 우리 청장님 답변에 모두 나왔습니다. 한 번 더 제가 좀 강조를 하고자 제가 이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그 태풍 때 이제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한 접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접수를 받았는데 복구 지원 대상이 안 되는 그런 사고 지역도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사유지다 뭐 등등 이런 이유로 해서 사실 그 지원 대상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그 피해를 입고 그대로 지금 현재 방치하고 있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들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래저래 접수를 받고 현장 가보지만 공무원들 불러보지만 이거는 뭐 접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등등 뭐 이런 이유로 지금 현재 뭐 거의 망연자실해 있는 그런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어쩌면 뭐 농촌 지역에 또 그런 뭐 사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뭐 그런 경제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또 특히나 사유지이지만 또 우리 그 공공시설하고 또 이렇게 접한 부분 애매한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하천주의, 뭐 제방주의, 임야 뭐 등등 하수 관련 뭐 등등 이런 부분들은 좀 어찌 보면 정말 행정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구청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다 부서별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만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5천만 원 미만이고 또 뭐 아까 이 자료에 보니까 뭡니까? 어디죠? 하여튼 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역할들은 뭐냐면 다 5천만 원 미만의 어떤 그 사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어쨌든 청장님이 의지가 이제 추경 예산 때 좀 편성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지는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의회도 적극적으로 넣어가지고 그 힘남로 태풍 복구에 의회들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동마다 아마 접수받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읍면동의 자료를 받아보면 이거는 복구 대상이다 아니다 하면 자료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전수조사 정도는 아니더라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자료를 취합할 거라 생각을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해서 1차 추경 때 이것들이 제대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작년에 수해복구 피해 입어서 1차적으로 마지막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들이 이제 논이나 밭이나 다 농사를 짓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니까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 그 안에 이제 논 안에 뭐 다른 시설이 해서 20억 정도를 당초 예산에 요구를 해서 반영을 했고요. 오늘 이렇게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제가 현장에 다니면서 느낀 거하고 같습니다. 가서 특히 이제 이렇게 매몰됐다든지 이렇게 농토가 유실됐다든지 또 지금 드러나는 것은 읍면동장 회의 때 읍면동장께서 건의하셨습니다만 도수로 있지 않습니까? 도수로에 이렇게 토사가 가득 차가 있습니다. 그걸 전부 다 조사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또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일부 뭐 공공시설물이지만 빠진 부분을 추경에 읍면동을 통해서 확보해서 의회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게 건축주나 아니면 토지주들이 잘못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재해로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왜 보면 행정력이 필요한 공감대 형성 안에 넣어줘야 된다는 걸 내가 좀 지적을 하는 것이고 예. 그런 역할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청장한테 말씀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미 마이크 진 김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 포항시는 도농복합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두 번째 지금 현재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장님은 지도를 읽고 아마 그 추진력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건 충분히 해결할 거라 생각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지에 가면 지금 현재 이제 농사를 짓는데 여러 가지 좀 필요 조건이 있는 거죠. 뭐 농업 용수가 제일 좀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도 필요한데 아직까지 경상북도의 제1의 도시란 포항이 아직 용배수로가 현대되지 않아 가지고 옛날식으로 아직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 논둑을 쳐가면서 지금 현재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벌써 행정령에서 전수조사가 다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점차적으로 뭔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뭐 시의원 요구에 따라, 읍면동의 요구에 따라 이렇게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부서에서 용배수로 확인을 다 해가지고 원래는 뭐 예산이 좀 허락되는 데까지 원래는 어디까지 등등 이렇게 점차적인 예산 편성을 해서 좀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참 우리 읍면지역의 시의원들 가보면 참 애다합니다. 무슨 뭐 벽에 구멍 난 듯이 여기 찔끔 저기 찔끔 현재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용배수로 사업 관련해서 지금 농로는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되었고 관련해서 전수조사가 되었다 하면 점차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좀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역할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 부분은 한 2년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한 40몇 건이 되었더라고요. 해서 한 20여 건은 지금 완료되었고 추가로 지금 올해에 지금 3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신청한 것은 8건입니다. 다만 신청 안 했는 또 의원님 말씀대로 더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더 추경이라든지 당초 예산에 더 요구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용배수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신청을 8건 해서 3건 됐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그 3건 된 것도 이제 각 읍면에서 그러니까 요구한 내용 그리고 뭐 시의원들이 얘기한 내용 이게 다거든요. 근데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서에서 이제 전수조사 이루어졌다 하면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한 해 정리를 해갈 수 있는 이런 계획이 세워지고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의정 우리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치위원장 예, 박기정입니다. 먼저 작은 지적부터 먼저 좀 하나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책상에 보시면 과자 있지 않습니까? 투명 페트 용기 안에 들어 있는데요. 재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굳이 스티커는 안 붙이셨으면 좋았겠다. 그리고 이 스티커 보니까 코팅된 용지 쓰신 거 보니까 이 용지 자체도 코팅이 되면 아유, 죄송합니다. 재활용이 안 되거든요. 예. 따로 인쇄를 하신 것 같은데 예, 향후에는 좀 이런 거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 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남구청에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중에 하나로 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게 기간제 근로자 문제인데요. 올해 남구청 전체의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계획이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인원은 제가 갑자기 네, 채용 계획 다 세우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전체 34명 정도 됩니다. 아니 이 규모는 아닐 텐데요, 청장님. 지금 예, 산불 이거 감시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최종적으로 청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확인해서 별도로, 요청을 드리겠고요. 예.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채용 예. 그리고 근무 여건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고 민원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기간제 근로자가 굉장히 전문적인 어떤 기술을 요하는 자리가 아니라면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 예.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한 인력이 다양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채용 계획을 짜주시고 실행을 해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최혜권 의원님. 예, 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예. 남구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쾌적한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서 뭐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남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 공무원 또 읍면동 면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매체에서 지금 이제 뭐 방송에 나왔다시피 원래 유례없는 한파로 지금 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높아서 취약계층들한테 지금 이제 난방비를 지금 이제 지원해 주는 걸로 방송 매체에서도 나왔는데 포항시에서도 아마 지원을 해 주는 걸로 제가 오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 태풍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이제 어제 뭐 복구를 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얼마 안 돼서 그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난방비 부담 때문에 지금 또 겨울에 생활고를 겪고 있는데 혹시 또 이렇게 좀 확대해서 또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어떤 정책은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마 지금 뭐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난방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어제 확정되는 우리가 긴급 난방비 지원 기준을 보면 가구당 10만 원입니다. 가구당 10만 원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권자 가구에 한해서 10만 원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래 돼 있고요. 또 이제 도시가스 요금 할인 대상자가 아마 전 국민이 160만 명이 되는데 할인액을 지금 현재 18,000원에서 아마 72,000원 정도로 그렇게 할인하는 것으로 돼 있고 에너지 바우처 수혜 대상자가 있습니다.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기초생활수급자 이분들은 1인 기구 가정에는 15만 4천 원을 바우처를 예산 지원했는데 30만 7천 원. 그 4인 가구를 예를 들면 38만 5천 원을 바우처 에너지 사업으로 지원했는데 77만 원까지 지원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정부에서 내려오면은 추경해서 확정해서 지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청장님 이제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위원장님하고 이제 마을에 그 경로당을 어제 그렇게 한번 돌았거든요. 인사드린다고. 보니까 경로당도 역시 그 난방비가 지금 인상됨으로써 난방비 부담을 굉장히 좀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쪽도 뭐 관계되는 우리 그 국하고 협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쪽도 좀 그 차등화된 어떤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저 등록된 경로당 인원이 노인분들이 많은 데는 조금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적은 데는 또 상대적으로 좀 적게 지원해줘도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걸 좀 그 현실성 있게 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다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정호 의원님. 구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 지역구가 오천이라서 오천에 대해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번 태풍 흰남노로 인해서 그 세천 범람으로 인해서 대부분 그 오천의 가구수 침수된 지역이 그 세천이 범람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이번에 세천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세천을 지금 그 정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바닥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바닥에 하수관이 지금 매립돼 있습니다. 보니까 그 시장님께서 직접 와서 확인을 하셨는데 그 다리 밑으로 1m, 1.2m밖에 안 됩니다. 그 높이에 반드시 바닥은 준설을 해야 되는데 그 바닥에 하수 관거가 지금 깔려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실 건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이건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각 이렇게 이렇게 함정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시는 부분은 물론이고 다양한 의견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수관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하수도과에 요청을 해가지고 먼저 하수관을 더 밑으로 하든지 다른 쪽으로 돌리든지 해서 먼저 선행을 한 후에 아마 이렇게 수해복구 공사에 차질 없도록 진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첨가 말씀드리면 세천이 산사태가 우리 지역이 한 50군데 이상 발생됨으로 해서 토사가 세천, 소하천, 지방하천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많은 양의 이렇게 토사가 있는데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세천에 있는 토사를 그 준수를 해서 수해복구 공사에 임하도록 그렇게 관계 부서에 지시해놨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답이 되겠습니까? 예, 다음은 임주 의원님. 예. 오천지역구 임지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태풍으로 인한 복구 과정에서 청장님 너무 요소 뛰어다니시면서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직원분들 정말 우리 면장님들 고생하신 거 정말 가슴으로 감사하게 제가 생각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인사를 드립니다. 앞에 동료 의원들께서 좋은 말씀 다 해주셨고요. 또 지역구다 보니 2월 3일 날
우리가 세천에 관한 설명회, 주민 설명회를 오십니다. 그 청장님 맞으시죠? 예. 네, 그래서 그 5천만 원이라는 기준에 따라서 그 행정 부서가 좀 다르잖아, 그죠? 예. 그래서 세계천, 광명천은 한 줄기이기 때문에 이왕 오시면은 그날 같이 부서가 다르지만 같이 오셔서 한꺼번에 그죠? 예.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그거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실제로 지금 태풍이 났을 때 뭐 소하천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다 미리 말씀을 드렸고 이런 그 사찰 주변이나 이런 산 주변에 우리 많은 어떤 산이 무너진 것에 대한 어떤 복구가 굉장히 피해가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일부 또 도움을 주셔서 복구를 했고요. 근데 대부분이 이게 남구청장님을 중심으로 업에서 우리가 복구를 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적극적으로 이게 무너지고 복구를 하려면 장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비 없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 실제로 예산 편성에서 이 장비 대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니 이 업에서 이런 어떤 복구에 대한 행정을 집행을 하려고 하니 이 예산 문제입니다. 실제로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장비대를 편성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좀 부탁의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임시 복구는 해놨지만 지금 산 주변을 가보면 지금 얼어 있습니다. 얼어 있으면 이게 2월 중순이 지나면 이게 또 얼어집니다. 이 또 무너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염려가 있는데 결국은 이 장비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현장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이 장비대에 대한 예산을 좀 많이 필요한 부분에는 좀 주십사. 그거를 좀 제가 주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3월달에 하는 추경 예산에 장비대도 필요하다면 읍면동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고 또 만약에 진행하다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구청 재량 사업비 있는데 지금 홀딩 해놓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 공사를 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 생길 텐데 거기에 집중 투입하기 위해서 다른 예산에 소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수해 복구 공사 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김은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은주 의원입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이제 하천 복구 과정에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 달라는 좀 제안을 했었고 그것이 이제 좀 반영이 돼서 지난 도에서도 하는 것에도 이제 설명회가 있었고 이번에도 이제 마을 회관에서 하는 이제 뭐 주민 의견들 수렴하는 과정들이 있다고 하니 예, 뭐 감사의 말씀 좀 드리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주민 의견이 어떤 것이 나왔고 그걸 좀 정리를 하셔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그것이 이제 하천 복구 과정에 도입이 되었는지 그것까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예,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리하고 해서 예산이 반영될 부분은 예산을 반영을 요구를 하고 또 제도라든지 이런 게 반영될 부분은 제도 그 개선 요구를 하고 네. 또 그런 걸 정리해서 의회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구체적인 의견들을 좀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 마을 회관을 다 갈 수가 없으니 예. 그것이 이제 하천 복구 과정에 제대로 이제 도입이 되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예. 과정을 좀 계속 좀 절차적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또 네. 한 가지 이제 공단 지역이 좀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잖아요, 남구청이. 네. 그래서 이제 공해 문제, 환경 문제가 좀 심각한데 시민들이 이제 남구청 주민들이나 이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 가장 큰 게 뭔지 좀 궁금합니다. 아마 작년에도 환경 문제로 한 400여 건 이상이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제 뭐 소음이라든지 또 폐기물 신고, 또 이렇게 작업장에 대한 먼지 날리는 거라든지
이런 게 주 생활 소음, 생활 환경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 실제로 철강공단이 집중된 지역이고 공해 문제가 심각한 거는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악취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악취 문제는 바로 이제 828을 통해서 시의 환경정책과에 네네.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어서 같이 이제 합니다만은 우리 구청의 관할은 아니고 이제 구청에서는 그런 생활 환경 쪽에 지금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본청에서 큰 로드뱀이 나와줘야 이제 가능하겠지만 실제로 남구청에 철강공단이 집중되어 있고 그런 민원들이 좀 집중되어 있는 만큼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있는 뭐 안전한 위생 환경 조성 관련된 부분을 보면 특별하게 북구청과 좀 차별화된 정책들이 남구청에 고민한 정책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환경 관련된 공단 지역의 공해 문제, 해도 청림, 제철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집중적으로 남구청에서도 좀 고민을 하셔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냥 뭐 감내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맞습니다. 굉장한 환경 불평등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남구청에서 다음에 이런 정책적으로 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전에 하던 정책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보다 좀 차별화된 정책들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김영은 우리 의원님. 네, 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그 힘남로 태풍 관련해서 복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그 힘남로 태풍 때문에 청장님이야 우리 남구청 직원들 또 우리 읍면동 면장님들, 업장님들, 동장님들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32페이지에 저도 그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만은 2023도 추진계획의 소하천 정비계획에 보면 거의 대부분이 거의 구룡포 겁니다. 구룡포 피해가 상당히 크긴 한데 이 구룡포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지금 드러나게 지금 세천이나 소하천 이런 것들은 이 표면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비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근데 제가 주문드리는 거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아까 전에 우리 청장님께서도 잠시 언급하셨는데 도수로 옛날에 썼던 하수로 그다음에 지금 제 구룡포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시장 안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빗물 하수로가 있죠. 뭐라 합니까? 그 수로 우수로 예.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정리가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계속 뭐 그 지역 읍면장님들께서 하시겠지만 다행히 작년에는 또 구룡포에 우리 또 업자님께서는 뭐 부임하셔서 이 우수라든가 하수 관리를 애시당초 삭 청소를 해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 피해가 적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원래 이거 지금 현재 아까 전에 이 토사 유입이 다 그쪽으로 돼서 눈에 안 보이게 다 막혀 있거든요. 이제 큰 비가 와야 막힌 건지 안 막힌 건지를 또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오기 전에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남구 우리 그 동해면 구룡포 호미곶 그다음에 뭐 장기 지역에 피해가 가장 큰데 그쪽 지역에 그 특히 이제 우수관로 그다음에 예전에 썼던 하수관로 쪽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이 눈에 안 보이는 데까지 다 정비가 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예산을 좀 배정해서 큰 비가 오기 전에 좀 해줘야 지금 비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주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김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마 의원님들 전체도 공감하시고 우리 시민들도 공감하시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됩니다. 아마 작년에 이렇게 태풍 피해가 많은 이런 남구 읍면동 지역은 반드시 이제 하수 관로를 전부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준설을 실시해서 하고 또 모자라면은 하수과에 요청해가지고 여튼 원래 우수기 전에는 다 준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조영원 의원님. 남구청장님 그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 작년 우리가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만은 더군다나 그 흰남로 태풍 때 그 우리 그 저 공무원들 시장님과 우리 남구청장님 정말 그 발빠르게 잘 그 대처를 해 주셔가지고 조기 그 아마 복구가 잘 되었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그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 우리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태풍들이 그거 장원기 아마 그 매년 우리가 겪는다고 보면은 뭐 정화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정책 질의를 갖다가 그 청장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그 형산강 그 이 상하류에 보게 되면은 우리 국당의 그 저 국장님도 청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거기 아마 그 하천 폭을 갖다가 50m를 지금 그 넓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0m에서 아마 170m가 지금 그 강폭이 넓어졌는데 그거는 그 이유는 그럴 겁니다. 아마 안강에 있는 그 모 공무원이 그 퇴직하고 난 뒤에 수십 년간 국토교통부에 그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갖다 아마 실행을 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정확한 이게 이제 과학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국토교통부에는 그 저기 뭡니까 이게 질을 해보게 되면은 유속이 아무 관계가 없대요. 그러나 그건 이해가 안 될 것 같고 이제 답답한 거는 우리 포항 시민들인데 오늘 흰나무 때 가장 우리가 이 그 뭡니까 교훈을 삼아야 될 게 그 물론 흰남노 때 태풍이 시간당 엄청 그 비가 아마 쏟아졌을 거예요. 아마 시간당 뭐 150에서 200mm 왔는데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섬찟한 거는 만약에 우리가 형산강 상류에서 이런 그 태풍 때 피해가 뭐 속출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마 우리가 염려 이상으로 아마 그 피해가 많았을 거라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또 앞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게 이번에 그 저 바닷물 그 뭡니까 만조를 우리가 그 계측에 보게 되면은 보고에 보면 1m 42인가 아마 그렇게까지 높았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거 냉천이나 모든 이 그 형산강이나 이게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해수면이 높다 하는 거는 우리 강물이 제때 원활하게 빠져나가지 않는다고 그래 우리가 그 해석을 하면 될 거예요. 그렇게 또 우리가 그 이번에 겪었고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은 우리가 형산강 그 둔치해 보게 되면은 불법물 적치가 많이 있을 거예요. 불법물 적치 이거를 우리 청장님께서 앞으로 이거를 갖다가 그 철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고 또 두 번째는 그 우리가 포스코 지금 현재 포스코를 보게 되면은 제가 송도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전자에는 60, 70년도에는 우리가 동해가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명사심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포스코가 그 연안을 갖다가 확장을 하면서 완전히 대각선으로 지금 그 계속 뻗어가고 있습니다. 뻗어가 있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방파제가 그 한 5개 있었는데 다 철거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 남았는 게 남방파제라고 송도 쪽에 그 오른쪽에 포스코 쪽에 보게 되면은 해양 초소 쪽에 남방파제가 있어요. 이게 이제 많은 그 바닷물에 침식이 되었는데 이게 이 포스코하고 그 이래 우리가 뒤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V자로 돼 있어요. 우리가 강물이 흐르게 되면은 이거를 유속을 막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다른 방편을 안 세우게 되면은 엄청난 아마 그 과정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난방과제 이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조용원 의원님께서 재해 상황에 그 우려한 점을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근원적으로는 형산강이 울산 울주군에서 출발해서 이때까지 포항까지 오는데 포항 유역은 한 6.8km 정도 됩니다만 형산강이 이번에 태풍으로 인해서 범람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맞고 다만 경주에서 한 370-80mm 정도 강우가 내린 통에 형산강이 범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아마 염려는 됩니다. 해서 형산강 지금 그게 국당 지역의 안강 맞은편에 그게 아마 50m를 하면은 더 많은 이런 이제
하천 유속이 빨라지면서 또 하천 유량이 많아지면서 형산강 하류로 내려온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우려와 염려는 되고 아마 시에서도 안전도시 추진 계획에 형산강을 더 뚝을 높인다든지 또 이렇게 대배수 터널을 한다든지 하는 그 근원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또 시에서 하수도과에서도 해도동 지역에 아마 제가 해도 동장도 했지만 옛날에는 그때 몇 년 전만 해도 해수면이 크게 안 올랐었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작년에는 해수면하고 바닥면이 같이 해서 양수기를 퍼도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해서 그쪽에는 하수 처리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해가지고 공모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설계에 반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형산강 안에 이렇게 불법 시설물하고 이런 것은 저희들하고 또 주무관청인 하천과 생태하천과하고 협력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하구 지역에 있는 그 방파제 관계는 아마 그것도 생태하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는 국토교통부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덧붙여서 우리가 그 청장님 방금 말씀하신 안전도시 우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을 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뭐 계획 잡다 보면 뭐 몇 년 가쁘고 뭐 이게 사실 시급한 건 아까 서울대에도 내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매년 우리가 기후 변화 때문에 아마 매년 태풍이 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 남구 쪽에는 보면은 또 뭐 수장이 우리 청장님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한 과정을 갖다가 지금 청장님 느끼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느끼고 계시면은 우리가 형산강에 보게 되면은 물론 뭐 합법적도 있고 불법적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적치물들은 신속하게 한번 철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내가 여쭤봤고요. 그거는 반드시 우리 포항 시민을 안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봐드리고 남방바제는 이거는 아마 남구청장님도 의지가 있어야 이게 아마 가능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수가 우리가 흐름 조류를 갖다 우리가 물기를 박아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류에 보게 되면은 모래톱이 사이에서 섬이 되는 과정도 있어요. 이것도 본 의원이 오분 발언도 해가지고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만은 원체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럼 이게 남구청에서 이런 시급성을 저는 반드시 짚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흰난로가 우리한테 준 교훈이 얼마나 큽니까? 수습방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고 또 저희들도 기회가 있으면은 물론 집행부에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이럴 때는 아마 우리가 힘을 모든 분들이 이 힘을 합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고 청장님한테 의견을 갖다가 듣고자 했던 겁니다. 예, 그것은 하여튼 하천 자, 이다영 의원님, 예, 질의하시기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저거 뭐고? 예? 마이크 안 되죠? 마이크 받았습니다. 네. 제가 원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시간이 촉박한 것 같아서 한 가지는 일단 짧게 말씀드리자면 조영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에 있는 어떤 불법 광고물이든 이제 꽃갈콘 같은 거 그런 라바콘 같은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이 2차 사고를 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그거와 더불어서 쌍사 쪽에 젊음의 거리 쪽에는 이제 배달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사고를 일으키는 그런 경우도 많아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단속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는 저는 취약계층 부동산 안심계약 도움 서비스 추진 여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니까 추진 계획에 포스텍 교내 홍보가 있더라고요. 근데 남구 쪽에 사는 대부분의 어떤 취약계층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대학생분들은 포스텍과 위덕대 분들이 여기 상대동이랑 대도동 쪽에 좀 많이 사시고, 그래서 그분들 포스텍뿐만 아니라 위덕대 쪽에도 가셔서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또 두 번째로는 여기 취약계층을 노린 전세 사기 방지라고 되어 있는데, 취약계층 분들이 전세도 많이 들어가지만 월세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좀 많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월세인데 예를 들어서 월세 10에 뭐 관리비 15 이런 식으로 좀 관리비를 좀 많이 부당하게 받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잘 단속을 해주시면은 좀 신경 써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다영 의원님께서 아마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365 민원 기동반을 처리하는 것은 이런 걸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수막이라든지 또 도로 시설물이 정비가 안 된 거라든지 포토홀이라든지 각종 시설물이 이렇게 파괴되고, 특히 남구 쪽에는 대형 화물차라든지 이런 공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이런 사건 사고로 인해서 빨리 안 치워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도 단속을 철저해서 매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취약계층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포스텍에 지금 3월 되면은 학생들이 올 텐데 바로 전세 계약할 때 같이 동행해서 거기에 등기 등본을 확인하고 거기에 더 이상 없는지 채권이 없는지 확인해서 안내를 해주는 그게 시스템이 되고요. 아마 위덕대도 필요하다면 경주 지역이지만 포항에 많은 대학생들이 거주한다면 위덕대 행정실장 쪽을 통해서 학생들이 있으면 같이 서비스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월세 부분, 이 관리비 부분도 같이 살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거의 막 그 중개업 협회 남구 지회장님하고 지회 임원들하고 자주 만났습니다. 자주 만나서 이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고, 그분들 의견을 통해서 같이 협력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못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또 검찰 쪽에서도 같이 저희들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타켓을 좀 세분화해서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은 전세를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일단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소 못해도 1000 단위가 들어가는데 1000 단위를 일단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없고, 해서 아니면은 LH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LH 전세 대출은 실제로 그 임대인 그러니까 그 집주인분들이 일단 주지를 않으세요. LH를 진짜 안 주셔서 좀 전세는 오히려 좀 큰 아파트들이나 이런 아파트 쪽에 들어가시려면 뭐 신혼부부라든지 사회 초년생들, 대출이 가능한 사회 초년생들이 조금 더 타겟이 되면 좋을 것 같고, 학생들은 어떤 월세 계약을 할 때 첫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좀 모르는 게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타켓을 한다면 좀 더 좋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세 위주로 그렇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이게 실효성이 있으면 또 우리 공단 지역에 기업체를 방문해서 우리 근로자들이 또 이렇게 전세 대출할 경우에 같이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답변 됐습니까? 네. 자, 우리 한 15분 정도 남았는데 그 우리 정책 질의는 여기서 마치면 되겠죠? 더 하실 의원 있습니까? 예. 이건 지금 남구청에는 해당되는 과가 지금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진 대책국에 관련돼서 우리 저번에 우리 지진 피해 나고 난 뒤에 뭐 주로 북구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그런 남구청 관내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피해 접수하고 보상을 받고 난 뒤에 뭐 무허가 건물이다 뭐 또 이렇게 기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보상 받은 금액을 반환하라 그는 그 민원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지진 대책국이 그 업무가 끝났다고 지진 대책국이 없어지고 아마 그 도시해양국으로 업무가 이관되는 것 같은데, 남구청은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 직접 옆에 있는 그 부서니까 아마 그 업무가 어느 정도 아마 그 연결되어 있는지, 남구청에서는 혹시 그
반환하라 해서 그 관련 자기 부동산이나 이런 데 압류한다는 그런 예고 통지서도 많이 받았고 또 금융 그 신용 불량 등록될 가능성도 있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남구청에는 업무적인 유기적인 그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파악되어 있습니까? 현재 김일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방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마 남구청에는 지금 제가 직접적으로 민원을 받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대부분 지진 대책국 있을 때 거기 가서 직접 상담해서 환수 요구에 대한 부당성 또 이의 신청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또 방재정책과하고 저희들이 남구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걸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왜냐면 우리 의원님들이 직접적인 그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예. 받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그 중앙부처의 산자부나 아니면 총리실 산하에서 업무를 주관하다 보니까 우리도 의원들도 대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구청에서도 아마 그 실태가 파악된다면은 그래 해서 같이 건의해 주시면은 아마 그 주민들은 그 접수하라 해서 접수했고 보상받으라 해서 보상받았는데 그걸 다시 환수한다니까 돈은 쓰고 없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거를 아마 남구청에서도 파악해서 한번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일만 수고하십니다. 우리 아까 조영은 우리 의원님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형산강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비가 위에 많이 오면은 사실 그게 강폭이 좁아서 그 안강들이 그 완충작용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게 이제 폭이 넓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구청에서도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좀 심각한 그러니까 안전도시 그 계획대로 가려면 아직 시간이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뭐 어쨌든 그 안강이라는 그런 어떤 덜 자체가 옛날에는 그런 포항에 대한 완충작용을 해줬던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인식을 하시고 계시고 자, 더 이상 정책 질의 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정책 질의를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과별로 이렇게 하실 때 그렇게 해당되는 세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자치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까? 예, 민원토지정보과장님 없습니까? 예, 복지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십니다. 예. 우리 저 큰일 날 뻔했네 넘어갔으면.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근래 1년 동안 민원이 한 500건 정도 거의 발생됩니다. 악취입니다, 악취. 김원주 우리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해파가는 이 회사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이 비료 공장인데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남구 주민들이 많습니다. 더더욱 더 심각한 것은 이 근래 현대제철 노조에서 이렇게 저한테 전화 왔어요. 위원장님, 요가 너무 심하게 악취가 그렇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십사 하는 부탁에 전화를 받더라고요. 직접 자기네들이 그거 가가지고 당시 건물을 쓴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시청을 비롯한 남구청에서는 이런 대책이 뭐가 있는지 뭐 본청에 이렇게 모든 걸 책임을 넘길 것이 아니라 정말 남구 시민들이 공간 지역에 이러한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또 대응책이 있으면 앞으로 본청하고 어떻게 협업을 할 것인지 심지어 그 남구청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좀 능동적으로 또 이렇게 좀 출동을 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에 대한 환경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철강관리공단이 남구에 위치가 있고 또 특히 협파가 이제 비료 생산 공장이다 보니까 냄새가 심한 건 맞습니다. 지금 시에서도 이 문제
마련하고 있는데 저희들 지금 828로 신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오천에 환경민원 상황실이 설치 운영돼서 24시간 감시원들이 감시 활동도 하고 우리 직원들이 이제 숙직이라든지 일찍 주말 24시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또 남구청에서도 시혜에 동참해서 우리 남구 복지환경위생과 직원들도 같이 이제 환경민원 상황실 운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 환경복지위원 그 직원들이 복지직도 있고 또 순수 환경직만은 아니지만 위생직도 있고 하지만 같이 동참해서 이거에 대해서 하고 있고 또 생활민원 같은 경우는 지금 남구청에 접수되는 거는 거의 생활민원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본청에서도 일을 해야 되지만은 남구청에서 전화가 오면은 신속하게 가서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약하다. 주민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조금 이렇게 해서 지도 단속하는 거는 한계까지 하지만 복지 환경에서 가가지고 확인하고 관리 감독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또 왜 이러한 중요시 여기느냐면 울산시에는 조례에 보면은 SK라든지 이런 공단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가 책임지는 지방자치법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포항에는 그런 조례가 없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리고 강양제철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포럼을 열어서 국회의원 강양시 의회 차원에서 도의 차원에서 공단 지역에 피해 입은 거는 국가 책임을 해야 된다. 포럼을 열어가 이걸 갖다 정부 차원에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이 남구 주민들이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이러는데 사소한 거지만은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청장님 비롯한 남구에 특히 복지환경위생과에서도 제가 본청에 가면 주문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해서 업무에 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알겠습니다. 그럼 복지환경위생과에 대상 질의하실 의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다음은 세무과. 없습니까? 다음은 산업과. 산업과는 좀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까? 건설교통과. 우리 김종익 의원. 북구 가서는 이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남구라서 사실 저희들 하천 지금 정비를 하고 또 세천 정비를 하고 또 주 관로는 이렇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시는데 사실 요즘 집중호우 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초기 집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 도심지에서는 초기 집수를 빨리 해야만이 그 물이 배수 주로 관로로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도로에 우수바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론 남구청에서 해마다 몇 회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를 하실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도로 우수바지가 시가지에는 5m마다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우기량이 많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 요즘 이번에는 태풍 흰남노 때문에 우수바지 작은 관이지만 그런 토사라든가 막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태풍 오기 전 그러고 나뭇잎 떨어지고 난 뒤에 또 관리 요거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봐도 되고 좀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초기 집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당부드리면서 혹시 그런 계획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남구청 건설교통과장 박혜영입니다. 태풍이라든지 우기 대비 사전에 배수로 정비 부분이라든지 또 하천의 세천이라든지 하천의 메가채는 그런 부분은 금년도에 배수로 정비 부분은 도로상의 배수로 정비된 부분은 예산을 이제 한 5천만 원 정도 확보가 되어 있고 또 사전에 우기 전에 대비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또 배수로의 낙엽이라든지 막혔는 부분을 청소도 일일이 정도 하고 있고 또 정비되는 불량 부분은 또 점검해서 수시로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하천 부분의 어떤 퇴적에 대해서 어떤 하천 단면이 작아서 배수 안 되는 부분은 금년도 지금 상반기에
예산을 3억 원이라는 예산 장비대를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2월 중에 각 읍면에 장비대를 배정해서 충분히 준설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또 부족하다면 추경에 또 예산 더 확보해서 배수에 대한 분량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정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하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도심지 가로에 있는 우수 바지 그 보수를 잘해서 초기 집수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 내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더 이상 건설 우리 예, 제가 저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저 불법 현수막 문제 있잖아요. 그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가로등이 넘어져 갖고 서울도 못 세고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거 사고 안 나도록 현수막 강풍이 불어 갖고 그랬는데 좀 한번 챙겨 주시고. 그다음 우리 박혜영 과장님께 아닌데 보호수 문제를 누가 담당하시죠? 이게 이제 남구에 보호수가 한 40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연일 3도 아파트 보면은 도로 공사하면서 그 보호수 다 주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그다음 이제 사령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그다음 이제 저 홍계리에는 전원주택을 산 사람이 집을 지으려고 하니까 그 보호수 옆에 뿌리를 뭐 건드리면은 죽을까 싶어갖고 그렇다 하는데 이 보호수 문제를 좀 어떻게 이제 할 것인지 이거 다 죽어가게 생겼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도로 만들 때 이게 너무 많이 덮으면 보호수가 죽는다 그래요. 경북대 그 나무 관련 오셔갖고 이 나무 덮으면 다 죽는다고 배수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보호수 관리를 좀 이렇게 그때그때 할 게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된다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뭐 계획이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이사님. 예. 지금 보호수가 지금 41개의 보호수가 있고요. 노고수는 159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홍계리 쪽에는 그 당시 건설과 쪽에서 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보호수에 대한 보호 조치 없이 공사를 시행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살리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저희들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나무병원을 동원해서라도 살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수 쪽에 그때 평말까지 다 있는데도 그냥 공사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 예. 그 끝나고 저 이제 박혜영 과장님. 발언 하나 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데 남부 북구 공통적 사항입니다만은 옛날 이 정책이 나올 때 의회에서는 좀 반대를 했는 정책인데 그 무단 횡단 방지 펜스 매년 나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단 횡단 방지 펜스 도로 중앙선에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의원 눈에는 띄는데 그 공무원 눈에는 안 띄는 몰라요. 그 한 도로의 개구멍이나 이렇게 그냥 소리를 하시네요. 제가 공동화를 해놨는데 그 계속 끌어놓고 치대는 게 1년이고 6개월이 계속 방치가 돼요. 그때 옛날에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포항시 주문전형이 있거든. 그 주문전형은 필요 없으면 다 해가지고 그 보수 안 할 거면 다 철거시키고 보수 할 거면 바로 올리면 해놓고 하고 색깔이 또 옛날에 내는 거보다 다해가지고 가만색이 회색으로 변한 게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워 있어요. 누워 있으니까 그런 거 이제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수비 다 주잖아요, 그죠? 풀예산도 다 주고 그러는데 정책 하지 마라 해놓고 관리가 안 되고 그래요. 매년 나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북구 터미널 근처 구청 앞에 그다음에 이제 목화의 시장 라인, 해도 라인 어디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저번에 다 철거하든가, 그거 없으면 도시 미관이 굉장히 살아나요. 그러니까 이제 철거하든가 아니면 하려면 정말 깨끗하게 관리를 유지를 명확하게 해주십사는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지금 그 도로 중앙 분리대 성격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그 분리대를 이제 보면 파손된 부분이 자주 이래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 중앙 분리대가 아니라니까요. 무단횡단 금지 펜스라니까.
하기도 하고 이래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우리 신고가 들어오면 도로 보수원이 11명이 이래 있습니다. 우리 단톡방을 운영해서 수시로 그 파손된 부분은 철거를 하고 이래 없애고 이래 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이제 도로 시설과라든지 건설과 협의해서 그게 조금 회색되고 이래 바쁘니까 아주 바쁘니까 철거하도록 그렇게 신고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 해봐도 한 오전 날이면 남구 다 돌아다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자, 더 이상 우리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건축 허가과는 아까 또 아까 과장님 나오시고 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일은 없으시죠? 예, 더 이상 질의할 사항이 없고 세부 질의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청의 오늘 또 업무 보고에 우리 엄면 동장님 같이 배석해 주셨는데 오늘 사실 좀 너무 열정적으로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관계로 엄면 동장님들한테 우리 의원님들한테 바라는 그런 목소리도 저를 기회를 마련했는데 오늘 뭐 시간 관계상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안성도 남구청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 보고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포항 시민들의 행복 증진과 함께 알찬 결실을 거두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남구 지역은 작년 태풍 흰남노로 인명과 재산에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주민들을 비롯한 기업체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각종 지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앞으로 발생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재난재해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와 선제적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엄면 동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포항시의원은 포항 시민의 대의구간입니다. 해당 지역구 의원들께서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안들을 공유하여 주시고 상호 협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업무 보고에 준비해 주시고 그동안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으로 남구청에 대한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